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도 동원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알트코인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미국 대선 테마주가 된 비트코인입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크립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변동성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의 가격은 1.7% 이제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2.2%를 기록했는데 비트코인은 그에 대비해서 선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0일에서 이제 31일이 넘어가는 구간에 이제 73K를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돌파를 이제 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선에 대한 이제 불안함으로 조금씩 소폭 조정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이제 세 가지를 뽑아보면 트럼프와 이제 해리스 대선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촬영 일자가 11월 1일인데 미국에서는 사전 투표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 득표율이 최대 29% 이제 포인트가 좁혀졌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즉 트럼프와 해리스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블록체인 그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견인했었던 건데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 이거와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조심해 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예측 마켓으로 유명한 폴린 마켓에서 2024년 이제 대선 예측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64.8%를 기록하면서 뉴스와는 다르게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당선에 이제 베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뉴스는 바로 일본에서 있었던 총선 결과였습니다. 자민당이 이제 과반수 의석을 이제 확보하지 못해서 일본 이시바 총리 지지율이 32%좀 급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동원님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은 뭐 10월 27일에 일본 총선이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 이제 참의원, 중의원이라고 하는데 선거가 있었고요. 원래는 자민당은 의회 다수당을 차지해왔고, 그리고 적어도 유사한 성향을 가진 다른 정당이랑 연합해서 과반 이상을 차지해 왔었어요. 그래서 총리 자리에 계속 사수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15년 만에 이게 지금 가장 안 좋은 총선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시바 총리가 되자마자 총선을 이제 치렀는데 굉장히 성과가 안 좋고,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걸 했는데 지지율도 지금 거의 32%까지 급락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일본은 원래 이시바 총리 취임과 함께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반 아베노믹스의 신봉자여서 아베노믹스 이제 그만하고 금리 올릴 거다 우리도,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못하게 됐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냐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값이기 때문에 엔화의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이제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나와 있던 일본의 유동 자금이 다 이제 회수가 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면서 특히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좋게 된 거죠. 엄청 쫄아 있었는데 당분간 유예된 거예요. 우리 쫄았던 그 상황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거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큰일이 날 수 있었는데 일단 지나갔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일본 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망장일치로 이제 동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11월 달에 우려했었던 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이제 청산이었었는데 이 리스크는 조금 유예가 됐다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요 뉴스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금투세 유예 하나, 폐지 하나 이런 것들이 논쟁이 많았었고 이거 사실 유예나 이제 폐지되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인도 과세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원님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금투세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궁금하신 거는 금투세 유예하고 이제 코인 과세 유예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둘 다 금투세가 살아나면 코인 과세도 그냥 내년부터 걷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분리를 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코인 과세 유예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이미 법안을 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야당이나 이런 곳에서 억지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유예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투세 유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야당에서도 이거 유예하자, 그냥 실행하자, 혹은 폐지하자 이렇게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이 안 났어요. 어쨌든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로 발의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야당은 이재명 대표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계열이 친이재명계, 친문재인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금투세는 친문재인계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게 친했던 정치인들은 금투세를 시행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때 만들어졌던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 이걸 해야 자기들이 조금 더 세력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취지죠. 반면에 친이계는 사실 여기에 이해관계가 없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아마 출마가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만한 정책을 하고 싶지 않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나왔던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법안이 나온 것은 균형이 바뀐 게 아니라 어쨌든 친문계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친이계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과 유출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화면 좌측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 상자 보이실 겁니다. 28일부터 이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30일에는 역대급의 유입이 들어와서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73K 달러를 이제 돌파했던 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이런 분위기 좋은 어떤 시장에서 우리의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하나의 트위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주식 사상 최고치다. 주택 가격도 역대 최고다. 금도 사상 최고고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다. 국가 부채도 역시 최고. 인플레이션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근데 다음 주에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라고 좀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거 보면은 투자 시장에서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동아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요런 게 있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닷컴 버블 되게 유명하잖아요. 닷컴 버블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당시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야 되는 타이밍인데 뜬금없이 금리 인하가 2번 정도가 나왔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버블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뭐는 3배 가고 뭐는 4배 가고 이게 이제 닷컴 버블의 내용인데 여기서 뭐와 뭐는 이제 지수입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3배, 4배씩 막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9월 금리 인하는 잘못한 금리 인하였던 것 같고 50bp 내렸던 거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동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도 사상 최고치, 금도 사상 최고치, 다 최고치잖아요. 이대로 가게 되면 버블이 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예외 상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나머지 버블은 꺼지겠지만 비트코인은 계속 오르게 될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잖아요. 지금 한 1년 정도는 거의 위험자산처럼 움직였는데 최근에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자꾸 디지털 금리 얘기 꺼내고 있고 그러니까 자산의 성격을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역시 이제 큰형님들이 오니까 플레이가 좀 다르다는 걸 저는 느끼는데 그런 측면 봤을 때 어쨌든 트럼프가 되게 되면 국가 자산에 준하는 에셋으로 또 승인받게 될 거고 이런 일들이 또 이제 반복이 되게 되면 저는 다른 거는 이제 꺼지겠지만 비트코인은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 하지만 역시 버블에 대한 우려는 있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었던 트위터가 역시 우리가 믿을 거는 이제 세일러 형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러지가 42조 비트코인 플랜을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가 2024년도잖아요. 근데 2027년도까지 42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사들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 스트래러지의 이제 운용 전략 자체가 낮은 금리로 유동성을 갖고 와서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투자 시장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풍차를 돌릴 수 있는 플랜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작동하니까 역시 기대를 좀 많이 사람들이 갖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러지가 있다면 이제 미국에는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러지와 이제 동일한 전략을 활용해서 이제 기업이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 한 해 10배가 넘는 이제 주식이 되었어요.
있어요. 이것만 좀 보면은 좀 느껴지는 게, 모든 국가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을 조금 좋게 보고 있구나,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플래닛도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께 공유를 이제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순유입과 유출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번 주는 순유입을 이제 기록했었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시면 빨간 상자 안에 이제 순유입과 유출을 보실 수 있는데, 좀 재밌게도 이더리움에 대한 센티먼트가 현재는 나쁘지만 점차 완화가 되고 있는 좀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이어 2에서 소각되는 이더리움이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무한 발행되는 이제 자산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이제 소각이 이제 되는 구조예요. 이제 디파이, NFT 여러 가지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소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블럽피입니다. 이 블럽이 뭐냐면, 이제 이더리움에서 레이어 1으로 이제 트랜잭션을 올릴 때 이제 레이어 2들이 레이어 1한테 수수료 명목으로 이제 지급하는 이제 금액인데, 이 어떤 블록 공간에 대한 이제 수수료가 이제 높아짐에 따라서 레이어 2 드디어 이제 작동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더리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더리움 회생 방안. 그래서 이더리움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조금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었는데, 영상 한번 이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 후에 투자 시장의 이제 변화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동아님이 생각하시기에 트럼프가 되거나 해리스가 되거나 공통점과 혹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까지 이 두 사람이 이제 말을 한 게 있잖아요. 밝힌 이제 공약 같은 것도 있고. 좀 따져보면은 둘 다 뭘 하려면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나라 곳간에 돈이 없어요. 옐런이 다 썼어요. 단기 국채를 엄청 찍어가지고 다 영끌해가지고 지금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나라 곳간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영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어쨌든 옐런이 상당히 많은 돈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스테믹한 나라이기 때문에 단기채와 장기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단기채를 너무 많이 찍은 거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돈을 쓰려면 장기채를 추가로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장기채를 그냥 찍어서 갖고 있으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장기채가 많이 나오면 매도가 많아지니까 장기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이제 이자는 수익률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대선 국면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10년물 국채 그 수익률이 엄청 올라간 거죠. 지금 4.3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채권 수익률이라는 거는 채권을 사면 가령 지금 기준으로 4.3% 이자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달러 자산이 이자가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는 이자를 4.3% 주는데 지금 한국 국채 같은 경우는 3%거든요. 10년물이. 그럼 이자가 낮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이 어디로 쏠리겠어요? 미국으로 쏠리는 거죠.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거고, 장기채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똑같습니다. 근데 이 이자가 높아진다는 것은 거꾸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자가 있더라도 뭐 2%, 3% 스테이킹 이율이 그 정도 나오잖아요. 이자를 만들 수 없는 자산이 대부분인데, 암호화폐에는 그 지점에서 좀 불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화 가치는 추가로 하락하고, 원화를 팔고 이제 다 달러 쪽으로 돈이 갈 거니까 달러 가치는 높아질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우리는 이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된다. 이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미국 언론과 경제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디파이 코인 찍었단 말이죠. 그 규제 완화적인 측면에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가장 확실한 건
저가 이제 준비자산급으로 격상되는 비트코인이 가장 이제 확실한 수혜주고, 실제로 트럼프노믹스가 되면 뭐 관세가 올라가고 뭐가 이득이고 어떤 주식이 올라갈 거다 이런 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첫 손에 꼽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으로 돈이 다 몰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거든요. 자산시장에 돈이 많이 없으니까 결국에 누가 오르냐면 M7이 올라요. M7이 왜 오르냐면 제일 확실한 애들이라서 오르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다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얘는 오를 가능성이 50%야. 근데 M7은 오를 가능성이 8, 90% 정도 돼. 근데 업사이드는 당연히 M7이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M7이 적겠죠? 그래도 사람들은 M7에 돈 넣는다는 거예요. 확실한 쪽으로 돈을 넣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으로 돈이 쫙 몰릴 것 같아요. 이게 좀 차이점인 것 같고, 반면 해리스가 된다면 비트코인으로 돈이 올 이유가 1도 없어요. 오히려 올해 중반부처럼 비트코인보다 M7이 훨씬 확실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 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정반대로 M7 많이 올랐으니까 뭐 러셀 2000 중심의 중소형 주로 모멘텀이 간다든지 이럴 수 있지만 비트코인으로는 올 이유가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소외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가격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요 차이입니다. 비트코인이 트럼프가 되면 훨씬 유리하고, 해리스가 되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물론 바이든 때보단 좋겠지만 딱히 가격이 더 이상 오를 유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각각 호불호가 있을 겁니다. 누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제 레리 핑크가 이제 향후 몇 년은 생각보다 금리 인하폭이 작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금리 시대보다는 이제 중금리 시대가 좀 다가올 것 같은데, 동아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중금리 시대에 우리가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금리 시대가 될지, 이게 사실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해서 JP 모건 CEO는 고금리 시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무섭긴 한데, 고금리 시대나 뭐 중금리 시대가 된다고 하면 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채권 투자를 할 때 이런 ABC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들을 아마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중금리 시대, 고금리 시대인데 사실 여기에 이제 하나 플러스 되는 게 약간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월가의 어떤 CEO들이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생각나는 게 금인데, 그래서 사실 금이 몇 달 전부터 계속 지금 오르고 있죠. 네, 이제 알트코인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 이제 디파이 시장의 금리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표는 디파이 시장의 대표적인 이제 금리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4년 4월달 이제 어떻게 보면 알트 시장에서도 가장 상승폭이 좀 좋았고 고점을 이제 찍었던 달이었는데, 이때 아무래도 아이겐 레이어에 있는 리스테이킹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포인트 파밍 하느라고 계속적으로 돈이 좀 몰려서 이렇게 금리를 좀 견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팬들이라고 하는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이 포인트 파밍을 할 때 레버리지를 좀 사용할 수 있게 좀 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레버리지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반영한 임플라이드 이제 API가 이제 꽤나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알트장이 계속적으로 오지도 않고, 또 아무리 상장을 해도 그 가치 자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다 보니까 포인트 파밍하는 수요가 좀 낮아졌고, 그에 따라서 디파이 또 금리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비트코인 이제 점유율이 막 60% 넘어가는 이런 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알트코인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알트코인 시장이 안 좋으면 이제 디파이 금리도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지난 2023년도 이제 하락장에 이제 디파이 금리가 0%에 수렴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대출을 하지 않고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 오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바로 RWA 자산을 갖고서 이제 일들을 만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하락장에는 메이커다오가 이제 미국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디파이 금리를 많이 올렸었는데, 또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레이어 1의 인플레이션 그 보상 자체가 꽤나 높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3% 수준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디파이 저금리 시대가 이제 오게 되면 RWA 채권 시장 금리와 레이어 1 자체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 보상이 높은 그런 레이어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그들보다 리스크는 높지만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제시해야지만 한 번이라도 더 좀 관심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레이어 1과 이 RWA 조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바로 화면에 보시는 이 솔라나다. 지금 이더리움 자체는 인플레이션 보상이 한 3% 수준입니다. 하지만 솔라나는 5%에서 7%예요. 그러면 이더리움에서 미국 채권 사가지고 디파이에서 일들을 만드는 것보다 솔라나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거든요. 왜냐면 뭐 5% 플러스 뭐 5% 하면 10%잖아요. 벌써 두 자릿수인데 만약 이더리움에서 똑같은 걸 하면은 사실 한 자릿수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인플레이션 높은 레이어 1이 아이러니하게 이제 주목을 계속적으로 받을 것 같고, 아무래도 솔라나가 최근에 이제 페이파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디파이 이제 섹터를 소개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만약에 솔라나가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많이 쓰이고 거래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이제 알트 코인은 바로 이제 지토입니다. 지토는 솔라나 체인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프로토콜이거든요. 왜냐면 거래에서 나오는 MEV 수익을 가져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토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공부를 해봐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토는 2024년 12월 이제 초에 대규모 언락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동환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뉴스를 알아봤습니다.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했습니다. 안녕. 안녕.